자, 이어서 공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 조호진 대표님이 SM코어 관련해서 공시를 전해주셨는데 전날 정규시장에서 또 급등이 나왔죠.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 공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삼성전자 임원들의 주가 공시 동향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어저께 김희태 부사장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 두 분이 매수한 건 사실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악한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임원들이 그러니까 모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은 상장사 임원은 이제 한 주만 거래를 해도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집계를 해서 보면은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1월 달부터 해서 보면은 1월 첫째 주에 이제 이분들이 다 임원입니다. 그 부사장 전무급 임원들인데 한 8억 원어치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를 살다가 이번에 또 이제 경계현 대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기사가 됐습니다. 왜냐면 다른 임원들과 다르게 CEO이기 때문에 경계현 대표가 한 2억 정도의 이제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희태 부사장이 이번에 매도를 했는데 특이한 점이 김희태 부사장이 사실 직전에 동일한 수량을 갖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의 철저한 개인적인 그 환경 때문에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외한다면은 그 1월 이후로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임원들 한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산과 무관하게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제 매수를 했다고 여겨져야겠죠. 왜냐하면 감산을 약간 좀 급박하게 결정했다 보는데 이 감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무엇이냐면 감산을 하기 직전에 세계 3강의 디램 구도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1위고 2위가 이제 하이닉스고 3위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이제 2분기 연속 적자가 이제 이미 확정이 됐고 하이닉스 역시 이제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2분기 연속으로 한 4조 정도의 적자가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만약에 감산을 하지 않았으면 올해 적자가 뭐 8조, 9조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 치킨 게임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삼성전자는 20년 정도에 걸쳐서 치킨 게임을 계속 벌이면서 다른 기업들을 도태를 시켰습니다. 치킨 게임 못 따라오는 기업 도태를 시키고 치킨 게임이 끝나면 도태시킨 기업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생긴 그 막대한 수익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3강밖에 안 남았는데 치킨 게임을 벌려서 만약에 3위 마이크론이나 2위 하이닉스가 떨어져 나간다면은 그 후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산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좀 아쉬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감산을 하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대만의 TSMC와 파운드리 사업에서 또 하나의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100조의 현금을 갖고 있고 올해 1분기에 잠정 실적에서 이제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가 알다시피 갤럭시 A23이 엄청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도체 사업의 적자를 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감산을 하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에서 10나노 이하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또 다른 이제 엄청난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점이 좀 아쉽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시 하나 더 듣고 가보겠습니다. 율촌화학의 최대 주주가 율촌화학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자세한 배경 좀 전해주시죠. 예, 율촌화학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율촌화학은 농심의 계열사이고요. 농심에서 우리 신라면이나 뭐 이렇게 그런 라면을 보면 포장지를 갖다가 이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그리고 배당 수익도 한동안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주의죠. 그 농심의 계열사인데 그 라면의 어떤 매출을 갖다 보면은 율촌화학의 이제 매출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사실은 물론 시장에서는 작년에 처음 주시했지만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놨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촌화학이 이제 포장재에 있던 코팅 기술을 갖고 2차 전지에 이제 파우치의 음극 양극 갖다가 코팅하는 분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당연한 준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얼티엄 셀즈에도 엄청난 이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놀랐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율촌화학의 이제 그 대주주의 이제 부인인 그 김나경 여사가 당시에 9월에도 이제 그 대규모 매도를 했고, 그다음 이번에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작년 9월에 매도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얼티엄 셀즈 계약 공시 직전에 바로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뭔가 알고 매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구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도를 한 것도 그 김나경 여사가 연세가 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많은 주식 갖고 있다 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이제 그 앞으로 조만간 또 그런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매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자금 사정 때문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지난번에도 구설을 하는데 이번에 또 매도를 하자마자 일촌화학에서 그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당국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것과 무관하다면 일촌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고 두 번째로 2차 전지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성장 산업으로 변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